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서영석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번 토크는 네. 조합은 모집 토크가 되다 보니까 예. 번외편으로 네. 또 우리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긴급하게 번외편을 만들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딸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뾰루지가 안 나게 자극을 없애고 순하게. 제조시 파라벤, 타르, 계면 활성제, 인공 향료도 빼고 피부 호흡을 방해하는 실리콘 성분도 빼고.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화장품 지니 내추럴. 검색창에 지니 내추럴을 검색하세요. 안전한 원료, 합리적 가격, 건강한 피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 내추럴. 지니, 내 소원을 들어줘.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사흘만 하늘 아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일찾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여러분의 그 많은 성원과 또 격려 속에 1년을 보내왔습니다. 1년을. 벌써 1년 넘었구나.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중순이었나요? 11월 초였나요?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한 1년하고도 열흘 넘게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 2014년이 이제 코앞인데요. 서 이사님 2014년 계획 있으세요? 너무 상투적인 질문이지만. 2014년이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TV가 TV 뉴스로 이제 거듭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나마 미력 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예. 말의 해 아닙니까? 말의 해. 백말의 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의 해를 맞아서 정말 말 달리듯이 힘차게 한번 정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또 성원을 해 주시고요. 네.
뭐 시국 현안에 이디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묵묵하게 아주 질기게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나가야지. 이런 일 있다고 멘붕되고 저런 일이 있다고 절망하고 이러다가는 뭐 정말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훌훌 털고 일어나는 자세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서영석 이사님한테 감동받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 작년 대선 직후에 이제 모든 거 다 끝났다 뭐 이런 마음을 먹을 때 다시 하자 이랬던 분이 바로 서영석 이사님이시고요. 얼마 전에 그 나는 꼽살이다 다시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하는 거야. 그 김미화 씨한테 또 감동 먹은 건 뭐냐면은 야 정말 총체적 그런 멘붕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무리는 해야 된다. 마침표는 찍어야 한다 해가지고 선대인 우석훈 저 이렇게 불러다 놓고 마지막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종방 1주년 기념 방송을 했었는데 종방 1주년. 정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연륜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입니다. 연륜 있는 분들은 상황이 안 좋아도 할 건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인 반면에 저희는 다 끝났다. 뭐 굿바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이죠. 뭐 나이 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지혜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네? 왜 다 끝났는데 왜 하자고 하신 거예요? 또 5년 기다려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철도노조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노종면 단장에게 칭찬받은 비유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실 나는 꼽사리에다도 써먹은 건데 이 정부가 자꾸 철도에도 경쟁 체제가 도입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 체제가 뭐냐면은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 더 질 좋은 서비스,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갖추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용자들에게 실익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이 공공교통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괜찮은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공항공사가 사실은 예전에는 한 몸이었는데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이게 둘로 나뉘어졌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이렇게 그래요? 둘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서 떠나는 모든 비행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한국공항공사는 나머지 김포공항 비롯해서 나머지 모든 공항을 다 관할합니다. 자, 그런데 둘은요 현격하게 노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미국, 유럽 이런 먼 나라 가는 국제선을 주로 이제 관할하지요. 인천공항 가가지고 제주도 가는 비행기 안 타잖아요. 예. 반면에 김포공항은 국내선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정도 가는 국제선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갈랐어요 역할을.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업무 분할이죠. 업무 분할이죠. 근데 중앙일보는 바로 그것이 아주 훌륭한 공공교통의 그 경쟁 체제의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중앙일보가 진짜 무식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죠. 인천공항 내에 예. A 공사, B 공사를 설립해서 예. 두 회사가 예. 경쟁하게 한다면 그건 이제 경쟁 체제죠. 네. 그런데 장거리 뛰는 장거리하고 국제노선 전문의 인천공항하고 네. 국내하고 단거리 전문의 김포공항을 갖다가 갈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경쟁하게 한다면 말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웃기는 게 네. 바로 KTX 자회사입니다. 네. 자, 그 전에 또 하나 더. 또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라면은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고속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경쟁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게 좋은 비유네. 또 하나 더 비유. 또. 더 훌륭한 비유. 그러니까 이제 수서발 KTX와 서울역발 KTX 이 노선이 80% 겹칩니다. 80% 겹치면요. 사람들이 경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도림역 같은 데 보면은 거기는 지하철 1호선 또 국철 1호선이 함께 그 선로를 이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 전동차가 오는 경우도 있고 코레일 전동차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철 노선을 이용하다 보면은. 네. 근데 코레일은 말하자면 정부 거, 결국 박근혜 거. 네. 서울 메트로는
서울시 산하니까 박원순 거. 야, 코레일 전동차 온다. 저 박근혜 거니까 타지 마. 다음 메트로 전동차 올 때까지 기다려. 그건 박원순 거니까.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 오니까 그냥 타는 거지. 아무거나 타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경쟁, 선로가 80% 겹치는 경쟁은 경쟁일 수가 없다. 사람들이 편한 데 가서 타는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광동 사는 사람들은 서울역 가서 탑니다. 아, 수서의 KTX가 더 서비스가 좋으니까 수서까지 가서 타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모회사하고 자회사를 예. 경쟁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글쎄 말이에요. 수서발 KTX의 관할 구역은요 60km에 불과합니다. 예. 그게 수서에서 평택까지일 거예요 아마. 네. 나머지는 다 겹치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그게 사실 이제 KTX는 좀 요금이 비쌉니다. 예. 요금이 고속버스에 비해서 훨씬 비싸다. 예.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타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있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강남 아닙니까? 예. 수서발은 아무래도 강남권을 갖다 유입시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장사 잘 되는 KTX 그 중에서도 돈 되는 강남권을 갖다가 한쪽에 몰아다 주고 예. 그리고 KTX는 알짜를 뺏기니까 적재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걸 만들어 놓고 게다가 또 코레일은 KTX 수서발 KTX의 또 모회사야. 그 뭐 엄마하고 제 아들하고 한자산 떼놓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경쟁하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야 진짜. 아니 코레일 적자 걱정을 하잖아요 지금. 네.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놔둘 수 없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코레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데 코레일의 그 수익원이라 할 수 있는 핵심 수익원이라 할 수 있는 KTX 그 사업의 절반을 떼어다가 딴 회사한테 준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자회사 형태긴 하지만. 네. 그래서 코레일 내부에서는 이거는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또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를 꼭 분리를 해야 된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손에 그 주부 습진이 발생한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에게 그 주부 습진이 안 좋다 해서 팔을 자르는 격과 팔을 절단하는 격과 뭐가 다릅니까 이게.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적절합니다. 근데 오늘 골 때리는 일이 있었어요. 예. 이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인 그 박태만 씨가 네. 조계사로 도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조계사에서는 이 길 잃은 어린 양, 네. 길 잃은 어린 양은 원래 기독교적인 표현이지만 네. 품었습니다. 예, 부처님의 품으로. 부처님의 품으로 품었죠. 그래서 조계종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인가요? 예. 코레일의 최연의 사장하고 그리고 박태만 그 수석 부위원장 예. 그리고 도법스님인가요? 예. 이 이제 3자가 모여가지고 자 이제 협상을 하자. 예. 이런 식으로 뭔가 첫 단추를 딱 꼈는데 그 결과가 나온 지 30분도 되기 전에 현호석 부총리가 담화문을 냅니다.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내가지고요. 정부는 투쟁에 밀려서 국민 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을 결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똥물을 아니 그 종교계가 막 이제 나서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여기다 그 죄를 뿌린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불통 정부 아니랄까 봐서 그게 뭐냐면은 행여나 대화하는 정부 대화할까 봐서 그게 비춰줄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예. 우리가 통하는 정부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줄까 봐서 불통 정부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 하면서 현호석 부총리 참 예. 도대체 내가 봤을 때 이거 오더 받지 않았을까요? 그게 그 최애가 지금 말하자면은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예. 모르고 예. 오버한 건가요? 그 막을 수도 없고 하니까 뭐 니는 해라 하면서 현호석한테 야, 그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줘라. 예. 이거 얼마나 기만적이고 힘 빠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스님 목사님 그 애를 쓰려고 막 나서는 찰나였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저 놈들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러고 나와 있으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말이 안 돼. 그게 지금 그 영장을 보면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합니다. 예. 업무방해. 예. 그게 파업 때문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됐으니 이 사람들을 처벌해달라. 예. 업무방해죄 명목으로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하고 발부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이게 이 업무방해로 파업을 규제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악법이라면서 계속 개정을 요구해온 사안입니다. 왜냐하면은 파업이라는 게 뭡니까? 노동상권 중에서 파업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단체행동권. 예. 이 파업이라는 거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그 사용자를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단체 행동인 파업의 목적 자체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권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노동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데 노동상권 중에 하나인 기본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구속을 시키고 체포를 한다는 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또 이 사람들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그 명분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근로조건과 무관한 파업이다. 근로조건이라면 이제 임금 인상 뭐 이런 거죠. 그것도 말 안 돼요.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철도노조가 파업하고 있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철도민영화 반대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불법 파업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철도 파업은 아주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합법의 절차를 위해서 예. 일단 두 차례 조합원 총회를 열었죠. 예. 그리고 조합원 총회에서 파업을 결의합니다. 예. 그리고 파업을 결의한 뒤에 법에 따라서 쟁의 조정 기간도 거쳤습니다. 예. 그리고 철도 운영에 필요한 필수 요원들은 파업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김용희 국장이 지적했듯이 KTX 자회사 설립 반대뿐만 아니라 정책이거든요. 예. 임금 인상 협상 결렬 근로조건 또 역시 파업의 이유로 내세운 겁니다. 이보다 더 합법적일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 법원 가면은 불법이라고 판단받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예.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일단 잡아 넣어요. 그러니까 철도노조 간부를 일단 다 잡아 넣어서 지도부가 구속이 되면은 파업의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명목으로든 일단 지도부를 잡아서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 파업은 실패로 끝납니다. 노동자의 패배로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렇게 해서 구속을 시켰다가 나중에 재판에서 패배하더라도 예. 일단 지금의 불을 끌 수 있다. 예. 그런 건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법원이 영장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2년 전에 업무방해죄가 대법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예.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냐면은 업무방해라는 거는 노동상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예. 예. 그래서 고심 끝에 대법원의 재판부는 전격성 쉽게 얘기해서 회사 측이 대비할 수 없도록 파업을 하면은 그거는 불법이다. 예. 그러나 회사 측이 알게 이런 식으로 절차를 갖추면은 불법이 아니다. 그게 업무방해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현재 철도노조 지도부는 조합원 총회 두 차례 열고 쟁의 조정 기간도 거치고 예. 그리고 임금 협상이 결렬된 것도 파업 사유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파업을 했기 때문에 예. 파업의 명분도 있지만은 절차도 합법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동노조의 파업은 대부분 국민들에게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예. 좋은 소리를 듣고 과거 어떤 파업보다도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네. 이런 합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법원에서 영장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판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정말 악의 눈물마저 없는 그런 판사들이라고 김종철 기자가 묘사를 했던데요. 실제로 그 지금 그 정부 특히 그 이성한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네. 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인가요? 네. 그 사람도 저 국회에 나가가지고 네. 체포영장 나오지 않았느냐 네. 법원으로부터 이거 불법 파업 맞다. 법원이 불법 파업이라고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끔 그것도 만든 거 말 안 아니에요? 돼요.
처음에 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됐어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체포영장이라는 게 그 별거 아닙니다.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뭘 모일 모시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강제로 데리고 가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체포영장이 집행되진 않았지만은 그 하도 경찰서에서 나오라 또 검찰청에서 나오라 절대 안 나갔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보통. 체포영장 발부 안 했고요. 끝까지 버텼더니 결국 체포영장 발부는 안 했어요. 그럼 아니 부디 족가세요 이거 갖고 어떻게 체포를 하나? 이건 웃긴 거지 사실은. 근데 그래서 길거리에서 저를 잡은 거죠. 그 뭐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난다. 나도 그거 들었는데. 그게 지명통보. 지명통보. 당신 나오라고. 몇 월 며칠까지 나오라고. 그렇게 그 내곡동 쪽에서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니 뭐 사인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곧 출두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인. 나 출두 안 한다고. 출두 만들고 싶으면 잡아가라고 그래야지. 그랬지. 그랬더니 경찰관이 그 사인하고 안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찰은 무조건 사인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안 쓴다. 그랬더니 뭐 결국 뭘 거부했다느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그게 생각해보니 그러네. 그게 불법성을 담보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 파업이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도 안 나오니까 너무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으니까 제발 좀 강제로 좀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조사 끝나면 풀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24시간인가요? 48시간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관리라는 그것도 그 관리들이 뭡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 가지고 월급 받아 처먹는 새끼들 아닙니까?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왔다는 점은 상당히 좀 주목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은요 진짜 완전히 준법 파업이고 합법 파업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원칙운을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불법 파업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파업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조금 어렵다고 원칙을 나는 뭐 엄청난 국가 위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이제 지난번에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에 들어가가지고 철도노조 지도부를 이제 체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안에 철도노조 지도부가 확실히 있다. 이런 것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단 말이죠. 민주노총은 입구에서 여기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쳐들어갔단 말이죠.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그렇게 쳐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쳐들어간 겁니다. 이게 경찰이야말로 불법이죠. 불법 진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불법 진입. 그냥 조용히 올라갔어요? 뭐 그냥 때리고 부수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1층 현관 유리창을 해머로 깨부셨는데 그 유리창이 어느 회사 소유입니까? 경향신문 소유예요. 경향신문. 경향신문 돈도 없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사람들은 철도노조 간부들이고 그 사람들이 은신에 있다고 추측되는 것도 그 건물의 13층, 14층에 있는 민주노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가면서 왜 애꿎은 나 신문사 유리창을 갖다가 해머로 깨부시고 가는 거야. 해머를 동원했어요. 그때 해머를. 아니 해머로 국회 그 날치기 통과를 막으려고 했던 의원들은 얼마나 잘 잡수셨습니까? 그러니까 해머 어쩌고 무슨 깡패들처럼 묘사해놓고 말이야. 아니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이 말이야. 체포영장 달랑 하나 가지고 그 집행하면서 신문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 안 열어준다고 해머로 그냥 유리창을 깨부시는 이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경찰이 월급을 갖다가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통제 가능한 그 폭력이 바로 공권력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깡패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은수미 의원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날강도가 됐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날강도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1960년대 70년대로 후퇴를 했습니까? 날강도란 말을 했는지 그거 비슷한 말을 했는지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그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이 손가락질을 합디다. 은수미 의원한테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고. 이거 남의 아니라 말이 맞잖아. 남의 건물 가가지고 그렇게 때리고 부수고 그건 잘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또 1층인가 해서
왜 남의 커피 믹스를 훔쳐가는 거야? 참나.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서 있었어요. 그 맥심이라는 그 성인 잡지 아시죠? 네. 남자들이 모를 리 없는 그 맥심이라는 잡지. 그래서 이제 아래에 이제 그 경찰들에게 의경이겠지. 야, 저 건물에 맥심 있으면 가져와라. 그런데 이제 아래 애들이 맥심을 찾으러 갔는데 맥심이 안 보이고 그래서 맥심 커피라도 가져간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건 농담처럼 하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그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 딸랑 하나 들고 갔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체포하려 했던 사람. 체포영장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제시를 하고 체포를 해야지 그 사람이 없는 데 들어가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그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통보해야 할 체포영장만 들고 경향신문사에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데 이거는 진짜 그 남의 건물 침탈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뭐 보도도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기회는 찬스 돼가지고 때려부신 게 아니냐 그런 의심마저 든다니까요. 네. 참나.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겠지. 네. 근데 그런 의심이 들어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런 정도면은 정말 보수 언론들이 그 만약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랬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났죠. 뭐 언론을 무시한다고 온갖 난리 부르스를 다 들었을 거예요. 네. 상대가 경향신문이 아니라 조선일보 사옥이었다면은 뭐 호해가 났을 겁니다. 호해가 났을 거야. 이 완전히 이거 탄핵받아야 된다고 그랬을 거야. 아마. 네. 이렇게 언론을 무시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네. 당장 탄핵해야 된다. 박근혜 물러나라. 이렇게 네. 얘기했을 거야.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하도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게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건이 다 터무니없는 일들인데 건건이 터무니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분별도 잘 안 서는 형국인데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철도 노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탄압을 하느냐. 심심해서 아닙니다. 뭔가 숨기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추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NLL 대화록 파문 왜 일으켰습니까? 또 이석기 내란 음모 이건 또 왜 만들었습니까? 또 최동욱 검찰총장 옷 벗기기 왜 했겠습니까? 뭘 감추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했다는 게 들통이 나면은 네. 우리 대통령 박근혜 씨가 당장 쫓겨날 만한 네. 그런 사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예. 뭐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예. 너무 심하잖아요. 안 해도 될 일을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아주 잔인무도하게 탄압을 하는 것도 뭔가 감추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입니다. 저는 그게 철도 민영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뭐 국토부에서는 네. 이렇게 유럽에서 민영화를 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네. 그렇게 이제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예. 사실 정말 이 박근혜 정부가 유럽을 예를 든다는 것은 진짜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유럽연합 내 독일이나 스웨덴, 네덜란드 여기서 민영화를 하긴 했는데요. 일부 지선을 갖다 민영화했을 뿐입니다. 일부 지선. 왜냐하면 항상 지선은 적자가 많이 나요. 예. 대한민국도 지선 적자 많이 납니다. 예. 간선을 갖다가 민영한 유럽에 없어요. 예.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여전히 공영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6개로 쪼갠다 운운하면서 네. 지금 독일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독일 철도 이사회는 노사정 동수로 구성돼서 정책을 결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부 사업을 분할할 독일 철도를 모델이라고 하면서 정작 지배 구조 시스템은 전혀 따르고 있잖아요. 예. 사전에 노조가 말할 수 있는 테이블이 독일에는 노사정 동수로 딱 구성돼 가지고 거기서 노조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일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예. 대한민국처럼 국토부가 지맘대로 결정해 가지고 오다 내려서 온갖 반대도 무릅쓰고 절대 철도 노조의 의견 듣지도 않고 봐요. 최인혜 사장이 그 조계종 중재를 받아 가지고 그 철도 노조하고 대화하겠다니까 바로 뒤통수를 치는 게 해로석 부총리 아닙니까? 예. 이게 말이 돼요. 말 안 됩니다. 아니 일본은 이제 6개 회사로 했죠. 예. 했는데 이게 혼슈에 있는 그런 데는 뭐 흑자를 올리나 봐요. 예. 근데 저 홋카이도 특히 북해도 있는 데는 그 적자니까 그 지분을 대부분 국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조금을 줍니다. 예.
이게 아니 뭐 민영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코레일에 방만한 경영으로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민영화하면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네요. 독일의 경우 독일 철도 주식회사라는 공기업이 지주회사 안에 자회사를 두는 형태로 해서 적자를 보던 구조에서 흑자 구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말이죠. 여기 진짜 진실이 있습니다. 독일 철도 주식회사가 대체 인력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 수를 줄였어요. 예. 이건 좀 편집을 해야겠다. 예. 하려는 말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 200여 개 회사가 경쟁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근데 간선 노선의 98%를 이 독일 철도 주식회사 DB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쟁 체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독일의 예를 들 수가 있는 겁니까? 98%가 시장을 점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유가 적절치가 않은 거죠. 예, 일본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7개 회사가 있는데 4개가 적자입니다. 적자인 데는 대부분 지분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어요. 또 흑자인 곳도 도쿄, 오사카 같은 거대 도시권이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뭐 정말 민영화의 표본이고 뭐 정말 대한민국이 가려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려는 그런 민영화의 모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영국에서 민영화가 도입이 됐죠. 자,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시설을 운영하던 민간 회사가 신호체계 점검 같은 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지나치게 감축했다가 결국 97년, 99년 대형 열차 충돌 사고를 초래했고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2002년부터 다시 공영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유턴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망한 길을 가자 이러고 있는 판이니 이게 도대체 정신이 제대로 바뀐 건지. 근데 웃기는 게 오늘 국토부가 민영화하면 좋다고 이게 보도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아니 민영화 아니라고 하면서 민영화하면 좋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결국 민영화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도 모르게 쏙셈을 폭로한 거예요. 이런 인간들. 아니 그렇죠. 민영화 아니라며. 아니 그러면은. 근데 민영화하면 좋다고 유럽에서는 다 민영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민영화 아니라고 대통령도 사기꾼으로 만들면서 결국은 민영화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전남대 교수가 쓴 칼럼이 실렸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제목은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철도 민영화 확실하게 밀고 가자, 추진하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도 민영화. 아니 지금 민영화 아니라고 지금 정부가 막 그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홍보하고 그러니까. 막 붙이질 않는데도 이 도와주질 않아요. 아니 이제 사기죠 사기. 그러니까 자기들이 봐도 민영화가 맞는데 또 아니라고 계속 우겨봐야 계속 반박자료만 나오니 반박자료에 힘이 실리고 결국 국민들도 덩달아서 철도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이러니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예 딱 이 순간 커밍아웃을 해서 속내를 다 드러내서 결국 민영화 지지 여론으로 이제 가게끔 만들자. 더 길을 돌아가자고 지금 저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근데 뭐 이제 철도공사가 부채가 17조 원이다. 그래서 이 방만 경영운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따져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철도공사의 부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공항철도가 나와요. 인천공항철도는 대표적인 민자 실패 사업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계속 적자. 철도공사가 나중에 인수를 하는데요. 6년 동안 정부에서 무려 1조 원 가까운 보조금을 1조 900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민자 실패 사업입니다. 이거를 강제로 철도공사가 인수하게 만들어요. 이 적자 사업을. 아니 민영화하면 잘 된다며. 아니 그 잘 되는 그 인천
공항철도 예. 적자가 나니까 그러면 다른 회사에 팔아먹어야지 왜 철도공사 보고 사라고 그래. 결국 그것이 코레일의 어마어마한 부채를 만들어낸 그 이제 원흉 아닙니까? 원흉. 아니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고요. 용산 개발 음. 실패로 인한 그 충당금만 하더라도 무려 3조 7천억 원에 달해요. 예. 대선 충당금이 2조 7천억 원이고 용산부지 법인세가 1조 원이 되거든요. 예. 자, 이거 두 개만 합쳐봐도 무려 6, 7조 원이 넘습니다. 음. 그리고 회계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부채는 똑같은데 부채 액수만 3조 원 가량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부채 증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전부 아니 용산 개발을 뭐 철도공사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정부에 사러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실패해가지고 뒤집어 쓰고 인천 공항철도 민자사업하면 성공한다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떨어가지고 사업을 착공을 해가지고 완공을 시키더니 6년 동안 계속 보조금 줘가지고 1조 원 이상 때려붓지 않습니까? 그거를 철도공사가 인수하라 해가지고 또 적자 1조 원 늘어나. 이런 식이에요, 전부. 예. 아니, 이거는 그리고 대한민국은 저기 일본하고 달라가지고 나라가 좁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경쟁시킨다면 X자, 저 경부선하고 호남선을 경쟁시키면 몰라도 예. 나머지는 말이 안 돼요. 예. 아니 진짜 경쟁 체제를 구축하겠다면은 경부 라인과 뭐 호남 라인을 갖다 그 별도의 서로 분리해 가지고 뭐 경쟁을 시키다든지 그러면은 최소한 동등한 경쟁이라도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철도공사는 온갖 돈 안 되는 지선 그런 것들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몇천억 원 몇백억 원 들어가지고 설로 해놨는데 그 뭐 정치 논리에서 보통 그렇게 됩니다. 예. 그 국회의원들이 이거 꼭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용자들은 적고 예. 그 적자 코레일 다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적자는 코레일 다 안다 해놓고 예. 그중에서 장사 잘 되는 KTX만 똑 떼내가지고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이걸 경쟁시킨다는 게 이건 말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걔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적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적자도 따지고 보면은 민자사업 실패, 용산 개발 실패, 그리고 회계기준 변경 이런 것밖에 없어요. MB 정권 때 있었던 일들. 다 이명박 때 있었던 일이죠. 6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무능 또 자기들의 오판 네. 노동자 월급에다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노동자 월급 많이 받아간다고. 그렇죠. 그게 저기 일본의 민영화 때 말인 생긴 일인데요. 예. 민영화되면서 무려 절반의 인원을 감축합니다. 사실 이제 고쿠데츠 해가지고 일본 국철이 예. 일본 사회당의 지지 기반인 총평이라고 있어요. 총평의 아주 주요한 국철 노조가 주요한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민영화되면서 거의 붕괴돼요. 그래서 사회당이 몰락합니다. 낙하손해가 NHK 나와가지고 나중에 실제로 자백을 합니다. 그때 국철을 민영화했던 것은 사회당의 지지 기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낙하손해가 얘기도 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민영화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철도 노조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민주노총 그다음에 저기 저 아까 그 항상 못 죽여서 안들하는 통합진보당 뭐 이런 데를 갖다 말하자면 조지기 위해서 그 근거를 쳐부수자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귀족 노조 운운하면서 항상 그 이른바 수구신문들이 내놓는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거 말 안 돼요. 2012년 평균 인건비가 6,305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언뜻 많이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철도공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무려 19년입니다. 군대 포함하면요 22년 정도 돼야 그 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그게 적자가 계속 되다 보니까 신규 인력들을 안 뽑으니까 노령화 돼가지고 평균 임금이 늘어난 것 뿐이에요. 아니 한 20년 근무해가지고 6천만 원 받으면 적게 받는 거지. 그게 많이 받는 겁니까? 말 되는 얘기를 해야지. 예. 아니 아무리 말이야 자기 일 아니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런 선동에 넘어가면요 월급 받는 사람들 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 아니 아무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20년 근무해서 6천만 원도 못 받는다면 그게 회사입니까? 참나. 그리고 정년 연장 운운을 하는데요. 예. 사실 국토부에서 60세를 연장하라고 지금 모든 저기 공사에 권유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그 국토부가 권유하는 건 괜찮고 그러면 철도노조가 60세를 연장해 달라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하여튼
그 정부의 논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돼요. 예. 하나부터 끝까지 단 하나라도 말이 되는 게 있으면은 말을 안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예. 정치 토크가 있을 필요가 없죠. 어찌 보면은. 그렇죠. 우리의 필요성도 없어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를 낼 일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아니 해도 너무 이거는 이 저기 해로석이 뭐라고 얘기했더라. 협상은 결코 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맛이 갔냐면요. 네. 공기업 그 사장 자리 이게 낙하산 사장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파티는 끝났다 이랬었어요. 자, 그런데 이명박 1년보다 박근혜 1년 낙하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친 이명박의 파티가 끝났다. 이젠 친 박근혜의 파티가 곧 시작될 예정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시작됐지. 근데 워낙 그 파티는 해야 되는데 네. 자리를 모자라고 네. 파티에 참가시킬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만환이 같은 사람은 박근혜 지금 씻고 다니더라고. 뭐 자기 안 챙겨준다고. 그러니까. 실제 진짜 내부에서 말이 많나 봐요. 네. 김무성이가 안녕들 하십니까? 지도 거기다 왔다 갔다 붙여놓고는 지금 지난 대선 때 공신들 그 자리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간제도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네.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은 수만 개의 자리에 장 이동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5만 개 자리를 줄 수 있다고 하대요. 보니까.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자 여차여차해서 전문성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정무적인 자리는 대선 공신들을 쓰겠다. 솔직하게 톡 따놓고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꼴보기 싫지는 않아요. 최로석이 같은 인간 나타나가지고 잔치는 끝났다 이지를 하면서 실제로는 더 큰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이런 말이라도 안 하면 밉지는 않지. 그런 거죠. 그냥 넘어갈 일을 갖다 싸대기한테 그냥 오줌을 찍 한번 갈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답답합니다. 아니 이철 사장이 말이에요. 예.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네. 아니 여차여차 해가지고 자기가 철도노조 격려하고 했더니 이런저런 방송에서 토론에 나와달라 해가지고 나가겠다. 그런 방송이 이런저런 방송이 어디냐. KBS, YTN, 채널 A예요. 그랬던데 갑자기 안 나오셔도 됩니다. 줄줄이 사탕으로 다 출연을 갖다 취소시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내리니까 그게 반대되는 의견들은 아예 그냥 원천 봉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변명들이 웃겨요. KBS, YTN 변명은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얘기 않겠는데 채널 A 변명은 진짜 기가 찹니다. 처음부터 한쪽 입장만 이야기할 것 같은 인사를 제외시키고 객관적인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이체를 뺐다라고. 왜 섭외를 했어 그러면은? 아니 섭외지만은 처음부터 한쪽 입장만 얘기할 것 같은 인사가 채널 A의 전문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아니 자기네들이야말로 늘 그런 방송을 하면서 이철 전 코레일 사장을 갖다가 출연을 취소시키면서 변명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쪽 계열 사람들은 진짜 뻔뻔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행시하기 힘든가 봐요. 하여튼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 언론재단 이사장 자리로 갔다. 김병호 전 한나라당 의원 말하는 건데요. 이래 놓고는 무슨 낙하산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버젓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 두 가지라고 봐요. 이렇게 앞뒤가 다른 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는 거는 절대 낙하산일 수가 없다. 실력에 따른 능력에 따른 그런 인사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거나 완전히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뻔뻔스럽게 거짓말 하면 어때? 국민들 나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 무시당에 또 싼 이 국민들 내가 좀 뻥 좀 치면 어때? 지들이 어쩔 건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던 근데 건지. 그렇게 큰 소리 칠 건 없어요. 어제 보니까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그런 얘기 써놨더라고.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를 썼겠나 싶던데 낙하산 없다고 하면서 다른 정권들보다 더 많은 낙하산을 갖다 내리다 꽂으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사설을 내본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는데 그런 취지의 사설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주둥아리를 닫고 있는 게 제일 낫죠. 네. 근데 박근혜 정권의 특징은 말이에요. 예. 자기 자신이 지키지 못한 것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유행인 것 같아. 트렌드야, 트렌드. 4차원이구나.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박근혜 그 얘기하는 거 보세요. 철도 노조를 그렇게 침탈해 놓고는 그 다음날 노사정 대타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거는 진짜 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그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모두 다 파업에 가세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노사정 중에 노는 다 이제 도망간 거죠. 사정위원회를 하면 됩니다. 사정위원회. 정사위원회로 바꾸지. 사정은 좀 그렇다. 그런가? 정사위원회로. 정사위원회. 아이 저질. 우리 서영석 이사님은 저질. 내일 모레 60이면서 아이 저질. 아니 뭐 노를 빼니까 사정위원회가 되는데 사정이 좀 어감이 안 좋으니 정사위원회를 하자는데 그게 뭐. 아이가 참 웃기는 시대에 또 웃기는 정권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좀 송구스러워서 보너스 트랙으로 마련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록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번외편으로 후회라고 해야 되나? 번외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번뇌편으로 하겠습니다. 번뇌편. 번뇌편으로 합시다. 번뇌보다는 번뇌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철도 노동자들의 이런 싸움. 뭐 진짜 이건 뭐 자기 자리를 위한 싸움이라기보다는 공익을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제 그 진정성을 이제 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마치 이 철도 노조, 이 귀족 노조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라는 이런 마타도에 속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말하자면 비능률성이 있으면 그건 고쳐 나가야죠. 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민영화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민영화를 하는 네. 그래서 그야말로 나라의 알토란 돈 되는 사업을 네. 일부 재벌들에게 주려는 그런 꼼수를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아니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철도 공사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 그러면 누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 진짜 전문성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번에 최현애 사장은 뭐 철도대학 학장도 지냈나요? 나름대로 전문성 있는 인사고 실제로 그 철도공사 사장이 되기 전에는 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한다라고 뭐 조선일보에 기고도 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심지어 그 총선 후보로 나왔을 때도요. 네.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할 때 자기는 반대한다고 그랬었어요. 갑자기 말이야. 뭐 갑자기야. 저기 청와대 들어갔다 나온 다음 갑자기구나. 갑자기지. 갑자기. 그게 거기 갔다 오면 무슨 뭐 거기에 무슨 꿀이 말렸는지 마법이 있는지 갔다 오면 사람이 제정신이 안 되는 거 이런 것 같아. 거기 있잖아요. 그 청와대 갔더니 바쁜 벌꿀이 있잖아요. 거기. 바쁜 벌꿀이 있어요. 바쁜 꿀벌이 아니고 바쁜 벌꿀이 있는 거예요? 바쁜 벌꿀을 만나고 오더니 이상해졌어. 예. 전화위기야? 예.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다시 민주노총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보도로 나오네요. 그럼 다시 또 쳐들어가야 되나? 또 쳐들어가겠네. 경향신문 또 부시겠네. 예. 경향신문에 우리 또 몸담으셨고 또 그 정동사옥에서 일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건물 너무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작전 취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진짜 건물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네. 진짜 이게 1970년 초에 만들어진 그런 건물 40년 됐어요? 제가 근무할 때는 저 뒤쪽에 문화체육관 있는 데서 근무를 했고요. 예. 그쪽은 이제 MBC가 썼습니다. 정동 지금 있는 경향신문이 있는 그 건물. 그쪽은 옛날에 이제 MBC가 썼고 네. 이제 편집국도 있긴 있었죠. 여하튼 그랬는데 예. 그 건물을 겉은 리모델링을 한 것 같은데 네. 속은 옛날 그대로거든요. 네. 진짜 저러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까지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철도노조의 투쟁 여러분들 관심과 또 성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또 저희가 올 초에 철도노조에서 공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 또 저희가 또 철도 노동자들을 또 격려하고 또 지지의 뜻을 표시했는데 이렇게 되리라고 우리 전혀 예측도 못하고 그때 갔었던 건데. 네. 최현애 사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머니를 배반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배반한 거야. 자식을 배반한 거야. 그럼 수도 어머니야, 어머니는 엠병하지. 그런 어머니 정신 차려요, 어머니. 그런 어머니 있으면은 진짜 끔찍할 것 같습니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요일 12월 31일이군요. 네. 2013년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영석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